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강타한 7.8 규모의 강진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지 개신교회도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국교회가 긴급 구호와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한국교회 탄소 금식 참여를 돕기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가 지난해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경험한 청년들을 초청해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선교 방향을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펼쳐가는 이들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이겨내고 백석대 신학교육원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이태양 씨와 어머니를 만나 감동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7.8 규모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하루 만에 5천 명가량의 사망자와 2만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교회도 긴급 구호 활동 등 지진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7.8 규모의 강진이 강타한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갈라진 도로와 무너진 건물 잔해들은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세운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위치한 안디옥 개신교회도 이번 지진으로 붕괴됐습니다. 10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주변 집들은 거의 완전히 폭삭 다 내려앉을 정도로 그 지진 피해가 굉장히 심했었고 건물이 다 무너지면서 도로까지 다 이렇게 잔해들로 뒤덮여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돌아서 이렇게 현지인들 도움받아서 좀 이동하게 됐고요. 7일 오전 기준 사망자는 4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추위와 여진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망자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온도가 낮을 때 지진이 나서 저희들이 더 조금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계속 여진도 있고 또 다른 지진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더 많이 흔들렸어요.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의하면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조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등은 현지 선교사들과 소통하며 피해 규모와 현지의 필요 등을 파악해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한국교회 봉사단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도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긴급 구호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독 NGO들도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국제 조직을 통해 $10,000,000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대책과 굿네이버스, 굿피플 등도 온라인 모금 활동을 펼치며 조사단 파견과 긴급 구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인들과 함께 사상자 구조와 이재민 대피를 돕고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재 생존자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모닥불 주변에 모여 간신히 추위를 견디고 있다며 당장 먹을 물과 식료품, 이재민들을 위한 쉘터가 필요하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습니다. 당장 물, 음식, 이부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다 필요한 상태고요. 잠시 머물 수 있는 거처, 안식처가 안에 필요해요. 여진이 계속 나가지고 지금 비랑 추위를 피해야 되니까 안전한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도 막 수십 번 어제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금식 실천을 촉구하는 교회와 단체가 늘고 있는데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한국교회 탄소금식 참여를 기대하며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금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탄소금식 캠페인은 올해로 6회째 진행되며 오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가 앞장서 창조세계 회복에 동참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그런 나라에서 관심을 갖지 못할 때 우리 공동체에서 그나마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작은 탄소 줄이기의 모임, 이 금식회를 통해서 사회와 나라와 온 우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살림 이사를 맡고 있는 경동교회 임명섭 목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자연과 땅을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다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은 2가지 종류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탄소금식 묵상과 실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살림은 탄소금식 실천 사항이 담긴 달력과 카드 등 관련 자료를 한국교회에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달력에는 전자기기 금식하기, 자전거로 이동하기와 같이 40일 동안 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담겼습니다. 카드에는 흙과 음식, 에너지, 낭비와 같은 환경 주제와 함께 공감과 감사, 미안함과 같은 감정이 적혀 있습니다. 매주 하나의 환경 주제와 감정에 대해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과 탄소금식 실천 사항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영국의 신앙인 노르위치의 줄리안의 글을 중심으로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를 활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창조세계 회복의 마음을 다짐하고 절망이 깊어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핵심적으로 묵상하며 스스로 무언가 해볼 거를 결심하게 해드리고요. 매일매일에 실천할 것들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 의무감, 부담감 이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면서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는데 살림은 또 기후위기 시대 큰 피해가 예상되는 몽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 기후위기 취약 선교지도 발굴해 선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카를스루에 총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파송했고 전 세계가 직면한 선교적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목회지원 네트워크가 WCC 총회를 경험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독일 카르스루에에서 열린 WCC 11차 총회에 역사상 가장 많은 20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 참가자는 50여 명이나 됐습니다. 청년들은 WCC 총회장 안팎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유럽 교회와의 만남 프로그램 브루넨이라는 대화 공간을 통해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 평화의 문제들에 대해 한국교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각 국가에 좀 유명한 이제 젊은 신학생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한국은 좀 K-pop, BTS만 많이 알았지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잘 몰랐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고 독일에서 한국 사회 청년 노동 현실을 알렸던 한 청년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청년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내가 당장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평화통일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가 왜 가난한데라는 걸로 역질문을 던져서 그럼 너네들이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제를 모아보자라고 담론화를 시킨다면 차라리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와 청년위원회, 한국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가 WCC 11차 총회 참가자들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에큐메니칼 지도력 형성 모임을 가졌습니다. 창조 세계가 당면한 기후위기와 정의, 불평등, 평화의 문제 등에 대해 청년 에큐메니칼 운동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굉장히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운이 그런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참석한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지도력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 또 앞에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한 사람들의 과제다. 또 교단과 NCC나 이런 데의 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큐메니칼 지도력 형성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 역시 청년들을 MZ세대로 분류하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대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년들의 열의를 일단 의심을 하시기보다는 청년들을 모으실 생각을 일단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의 책임을 물으시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청년들을 받아주시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독교적인 자세가 아닐까. 아직은 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할까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의 친구라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는 젊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젠다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에큐메니칼 지도력 형성 모임은 6일과 7일 이틀 동안 에큐메니칼 현장 활동가들과의 대화 마당을 진행했고 WCC 총대를 지낸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와 함께 일치와 성정의, 생태, 경제, 디지털 등 에큐메니칼 의제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이 오늘 서울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 비전센터에서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신학과와 실용음악과 등 모두 99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임원택 원장은 백석대 신학교육원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초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졸업한 학생들의 앞날도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석대 신학교육원은 오는 28일까지 신학과 실용음악, 디지털 아트학 전공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최근 한 방송 드라마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펼치는 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죠. 백석대 신학교육원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이태양 씨 이야기 또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태양 씨와 어머니 김혜영 씨에게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날씨가 구져도 미세먼지가 많아도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며 공부했던 그날들이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고열 감기로 인해 후천적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이태양 씨. 2019년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입학해 2년의 과정을 마친 뒤 학점은행제인 백석대 신학교육원을 거쳐 마침내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태양 씨는 실용음악과에서 드럼을 전공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주를 해야 하는 악기 특성을 생각하면 자폐 증세가 있는 이 씨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김혜영 씨의 헌신과 교수진,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드라마가 되고 싶습니다. 이태양 씨는 2022년 공연예술 인력 분야 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예술단체 울림에 소속돼 예술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 지역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이태양 씨가 신체적 한계에도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 김혜영 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김혜영 씨는 백석예대와 신학교육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아들의 사회성이 몰라보게 성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쁘게 나아가자. 아멘. 백석대 신학교육원 역시 이 씨의 학업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태양 씨와 어머니 김혜영 씨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술인으로 당당히 서게 된 이태양 씨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제107회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대한 선교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첫날 기조발제를 맡은 교회와 사회위원회 박재형 목사는 새 역사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고백을 공유하고 있다며 오직 사랑에 기초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오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열리는 순례기도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신학대회, 6월에는 기념예배와 선교대회 등 70주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또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기리는 상징물 제작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오는 사순절 기간 평화의 예수님이란 주제로 40일간의 동행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40일간의 동행은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캠페인으로 저금통 모금도 함께 진행됩니다. 샘복지재단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회와 개인들에게 40일 동안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집과 저금통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샘복지재단은 기도집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평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 동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고 따뜻한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